안녕하세요. 부자 선생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이제 비주택 투자, 그러니까 상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 기사 제목을 보시다시피 재건축 단지 폭탄이 된 산정 비율이 뭐길래 불똥 맞은 단지가 어딘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아마 조금 도정법,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살펴볼 거고요. 만약에 이 법적인 부분이 너무나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면 조금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스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뒷부분에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강남 쪽의 실제 사례 같은 것들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렇게 좀 특정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서울 위주로 좀 다루고 있긴 한데 가끔씩 뭐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내용도 올리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좀 세부적인 지역 분석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면 멤버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일단 24년 1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러니까 도정법 제77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의 지분 쪼개기를 금지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상가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인정 기준을 완화하려면 이게 중요합니다. 조합원 전원이라는 말이 뭔가죠? 바로 100%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합원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인정 기준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100%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죠. 사실은 이걸 노리는 사람도 많고 이걸 조금 좀 알박기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재건축, 다주택자 규제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 강남권에 상가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투자 전략을 좀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 조합원 전원 동의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년 1월에는 도정법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하우징 헤럴드 기사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법 제 77조 뭐 없었는데 신설이 됐죠. 그리고 뭐 변경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일단 조금 이런 개정 이유라든지 주요 내용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일단 지금 24년 1월 30일 날 상가 측의 의도적인 이제 지분 쪼개기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법을 개정했는데 좀 읽어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토지 분할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조합설 인가 및 사업시행 인가가 가능한 재건축 범위 특례의 기준이 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그리고 그 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를 하겠다. 이전에만 허용하겠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추가했죠.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도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이런 식으로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 이것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일에 이제 지분 쪼개기, 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못 받는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것들을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볼까요? 제가 법들을 좀 가져왔는데 기존에는 없던 내용들 지금 보시면 행위 제한이 있죠. 행위 제한에 지금 1, 2 생략되어 있긴 한데 지금 이게 3, 4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로 여기 보시면 뭐 건축물 대장 중 일반 건축물을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집합 건축물 대장의 전유 부분을 분할한다. 그러니까 상가를 어떻게 보면 지금 쪼갠다. 이거를 금지하겠다. 행위
제한을 걸겠다. 그리고 지금 이 재건축 상가 토지 분할 시 분할 기준이 되는 10분의 1 기준에 포함될 상가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건축 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부분을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분할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전체의 10분의 1 어떻게 보면 막연했었는데 지금 이 안에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과 그 부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10분의 1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동별로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상가 측 반대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사실은 과거에 조합 설립이 불가능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물론 토지 분할 방법이 있긴 한데 이마저도 어려웠죠. 분할돼 떨어져 나가는 상가 측 토지 등 소유자 전체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하였는데 상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가지고 상가 조합원 숫자를 늘려서 토지 분할 자체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상가 소유권 취득자는 10분의 1 기산 과정에서 제외함으로써 토지 분할을 촉진,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67조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일부 토지에 대해서 미달되더라도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67조에 보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토지 분할이 완료하지 아니하여서 동의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이란 통해 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10분의 1 토지 당수가 10분의 1 이하야 된다. 이런 조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것도 보시면 원래는 이게 가반수 이게 동별 재건축 투자는 특이하게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동별 동일 요건과 주택단지 전체 동일 요건이 따로 있거든요. 둘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구분 소유자 동별 조건에서는 가반수 동의였는데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시켰죠. 그리고 이것도 원래 4분의 3이었는데 이게 지금 됐나요? 1월 이제 말에 아마 70% 그러니까 75%에서 70%로 바뀌었습니다. 전체 동의자. 구분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 그리고 토지 면적의 7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일단은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원래 이게 75%였는데 현행 이제 70% 이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또 1월 30일날 어떻게 바뀌었냐? 현금 청산 근거를 구체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 여기 보면 지금까지 기존에는 단순히 뭐 건축물이나 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걸 구체했죠.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그냥 토지 또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 이 부분이죠. 바로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았다는 부분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현금을 청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양권 못 받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권리산정 기준일에는 원래 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다세대로 전환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집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 건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전유 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상가 지분 쪼개기를 타겟해서 넣은 문구죠. 그래서 앞으로는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경우는 명확하게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법에 박아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러면 지금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첫 번째 신반포 2차 재건축 사례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사례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것이 일단 신반포 2차 지금 1978년도에 준공이 된 지금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면 바로 레미안 원베일리 반포대로를 하나로 두고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건설 시공사로 선정하는 등 지금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없던 일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바로 최근 법원에서 여기 보시면 10만포 2차 일부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러면 소송을 제기했냐 보면 조합의 정관에 보면 상가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계산하는 산정 비율을 1이 아닌 0.1로 낮춰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 조합원 전원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며 일부 동의만 받았기 때문에 정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정 비율을 1에서 0.1로 낮춘 이것을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법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산정 비율이 뭐냐? 여기 보시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보유한 경우는 일단 상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죠. 여기 나와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재건축 사업장에서 아파트 조합원은 아파트를, 상가 조합원은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그래서 이 예외 사항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가 권리가액이 새 아파트의 최소 분양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도 이제 상가 조합원들도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현재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택을 매수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상가는 취득세 원래 이제 4.4%죠. 그런데 지금 이런 조금 법을 파고들면 지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이 강남이면 더 매력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건 도정법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상가가 재건축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여기 보시면 제가 제 63조에 보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금 일단 뭐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여기도 나와 있었어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죠. 어느 정도 하되 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주택 그러니까 상가도 보시면 부대시설 1주택을 받을 수 있다. 보시면 첫 번째 새로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로써 이제 기존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에서 정하는 비율. 아까 이거를 원래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지 않은 경우는 1을 기본인데 아까 0.1로 낮췄다 했죠. 1을 곱한 가액보다 커야 됩니다. 아니면 뭐 기존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하여튼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존 상가 권리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 곱하기 산정 비율보다 크면 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산정 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원래는 이게 10억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산정 비율을 1로 하면 기존의 상가 권리가액이 10억 이상이어야 10억 초과여야 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산정 비율이 0.1이면 어떻게 되나요? 0.1이다. 그러면 이게 1억이 되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상가의 권리가액이 기존에는 10억 이상, 10억 초과여야 주택을 받을 수 있는데 1억만 넘으면 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정 비율이라는 것이 낮춰주는 게 사실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만포 2차는 지금 조합원에서 애초에 정관에 박아놨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정관에 산정 비율이 1이 아닌 0.1로 낮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모든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시면 법에도 이렇게 시행령, 도정법 시행령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 투자자들도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조건에 부합하다면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근데 보시면 법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전원이죠. 그래서 산정 비율 예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산정 비율을 1로 하냐, 0.1로 하냐 달라지는 거죠. 받을 수 있다는 그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산정, 권리 가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원베일리, 신반포 2차, 음마, 특히나 이 강남 쪽에 상가 소유자들은 다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에서는 지금 재건축계 회의적인 상가 소유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정 비율을 낮춰줌으로써 조금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그러니까 10만포 3차 경남 재건축할 때도 보시다시피 정관상 선정 비율을 1에서 0.1로 낮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운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원베일리는 아무 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사람들 아파트 받았겠죠. 그런데 10만포 2차가 이번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법원 판결이 나왔지. 10만포 2차도 이런 사례 아무도 이런 것들을 트집을 잡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이런 거 보면서 참 운이 얼마큼 중요한지 또 이것도 느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10만포 2차도 지금 조합은 1위였던 산정 비율을 0.1로 대폭 낮추었다. 그래서 조합은 71.5%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상가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아파트도 보시면 23년도에 산정 비율을 0.1로 낮춰줌으로써 상가 조합은 동의를 얻어가지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이거는 강남 재건축 단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배 6구역도 마찬가지죠. 조합원 전원 동의 없이는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판결이 지금 여러 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게 방법이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에도 명확하게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가, 그러니까 여기 나왔다시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가진 사람들도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이제 주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좀 잘 파고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하고 있냐. 첫 번째, 조합이 새로운 상가를 아예 짓지 않는다. 그러면 공급할 상가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상가를 아예 짓지 않거나 상가를 원하는 조합원 목만 최선으로 짓는다면 남은 상가 조합원들에게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거는 강장 1, 2동, 이제 여의도에서도 지금 재건축 조합에서 주택 비중을 10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제가 어디죠? 서울에서 지금 규제 철폐 1호인가요? 1호였던 걸 기억합니다. 상업 지역이라든지 준주거 지역에서 비주거 시설 용도의 최소 조건이 있는데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연면적의 20%를 비주거 시설로 지어야 했지만 1월 5일 날 서울시가 상가 의무 비율 축소안을 발표하면서 의무적으로 비주거 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상가를 짓지 않는 대신에 임대주택, 공공기숙사를 도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강장은 이것들을 지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안 되는 상가 빼자. 여의도 재건축 100% 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장, 이 여의도 초역세권이긴 하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을 다뤘으니까 이 영상 봐주세요. 제가 아마 이 영상이었나요? 이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미친 규제 완화가 시작된다. 저 요즘 좀
그래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상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포시형이 일단 대표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개포시형은 토지 분할 소송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와 상가가 각각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좀 볼까요? 바로 여기거든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여기 보면 이 단지 내에 보이시나요? 개포 자이른에 있습니다. 이게 좀 네이버 지도로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자이른에만 따로 있습니다. 여기 따로 재건축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다른 건물입니다. 다른 건물. 토지를 분할해가지고 먼저 지금 이곳은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2296가구로 했고 상가는 주상복합 개포 자이른에 28가구로 따로 재건축했습니다. 단 이게 보시면 토지 분할을 가능하려면 건축법에서 정하는 접도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만 토지 분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상가부지 단지 안쪽에 위치한 경우, 상가부지가 단지 안쪽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로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도로랑 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법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와 접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지금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만약에 접해 있지 않다면 도로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초반부에는 좀 법적인 이야기를 해봤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사실은 설명도 사실 하기가 좀 많이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